안녕하세요, 눈TV 시청자 여러분, 손수조입니다. 사상구에서 열심히 또 지역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인터뷰 열심히 해서 여러분한테 허심탄회하게 정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다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단 대선 끝나고 1년 쭉 생각해보면 지역구 거의 있었던 것 같고, 대선 끝나고 거의 인수위하고 이거 대통령직서위원회 하면서 이제 중앙에서는 활동 그렇게 쭉 했었고요. 지역에서는 또 지역대로 계속 전 베이스를 좀 깔아야 되니까 또 기초적인 그런 공부들 하고 투트랙으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참 그게 이 시기가 그런데 1년 동안 사실 조용하게 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떠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쭉 있었어요. 근데 기사화가 이번에 돼서 그렇지 계속 있었던 얘기고, 또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게 제기돼야 됐던 문제거든요. 안에서 한번 바꿔보고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미진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황호혜 대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다 드리고, 장 의원님에 대해서 얘기하니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어떤 개인에게 포커싱해서 막 그러고 싶지는 않고, 제가 우리 새누리당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적했던 게, 당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과연 민주당이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증했으며 과연 오랜 시간 두고 보고 길렀느냐. 분명히 당에서 꼼꼼히 검증을 했다면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봤을 텐데 너무 놓쳤다. 그런 시스템을 조금 이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가기관이 했던 부정한 행동, 문제 있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차기의 대선 주자를 키웠어야 됐던 거거든요, 당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됐다는 그 사회적 의미를 저는 좀 크게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구에서 문재인 의원님을 이긴 선거예요. 저한테는 총선 때는 졌지만은 대선 때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었었고, 크게 생각하는 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됐다는 그 사회적 의미를 저는 좀 크게 봐요. 우리가 잊고 지날 수 없는 굉장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북한 문란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가 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인 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지라는 게 무섭다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게요. 이 수도복지 같아서 한번 틀어서 오픈해 버리면은 더 이상 이건 걷어들일 수 없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단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지만 예산과 어떤 그 나라의 공약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가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예요. 그런 건 분명히 느끼죠. 제가 이번에도 지적했듯이 선거 때만큼 그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지는 않아요. 참 그게 점점 희석되긴 희석되더라고요. 계속 선거 때처럼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점점 있죠. 지금 이제 1년이 됐는데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대선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털 거는 털고, 우리 정치 지도자 모두가 털 거는 털고, 또 사법부에 맡길 건 맡기고, 지금 씨름해봤자 입씨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댓글 같은 것도 보니까는 국회의원이 안 돼서 저러나 보다, 국회의원이 안 돼서 샘나서 저러나 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 맞아요. 저는 원외라서 너무 지금 속상해요. 원내에 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포션이 많겠어요. 저분들은 원내에 있으면서도 왜 자꾸 일하지는 않으시고 다 모르니까 저는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왜 자꾸 저기에만 매달려 있을까 싶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점, 요구하는 점을 얘기하면은 소통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어요. 법칙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계속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가 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반면에 과연 그런 소통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선 검사님들 쫙 불러가지고 막가자는 겁니까? 하면서 정말 1대1 대중 어떤 소통을 하셨잖아요. 그게 과연 국정 운영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이게 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막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것 틀어맞고 저것 틀어맞고 왜곡된 거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하는 그런 소모를 조금 줄이고 그 약간 말을 무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을 불통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막 계속하고 기자회견 막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소통으로 이어졌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왜 사상부에 많이 오신다고 막 기사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잠깐 들으셨어요. 예고 없이 딱 한마디 하고 하셨어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딱 그리고 한마디 하시고 공항 가셨거든요. 말씀이 원래 평소에 없으시고 진짜 필요한 말씀만 딱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예, 물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대통령 주재 우리 회의했을 때도 전 직접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조금 이제 이미지를 좀 변신을 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희화화 광대화 된다? 이거는 낮추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시되는 게 아니라 몸을 낮추면서 우리 그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친해진 다음에 우리의 진정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솔직히 낙곰수 전 굉장히 좋아하고 1회부터 정말 쭉 들었던 사람이고 제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뭐 지금 밝히지만 팩트에 어긋난 거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그 의미는 뭐였냐면 낙곰수는 이때까지 아무 언론도 못했던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확 오픈시키는 역할을 낙곰수는 했거든요. 다른 그냥 일반적인 풍선 터트리기, 빼빼로 먹기 이런 걸 굳이 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시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진짜 돌망부석 같았던 그런 국회의원, 뭐 중진분들이 조금 저런 면도 있었네? 재밌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후의 권력 그 사진 사실 편집돼서 안 나오긴 했는데 다 얘기 하나씩 했거든요. 제가 그때 들었던 팻말이 희생이었어요. 저는 아직 초보고 진짜 잘 모르지만 자기 모든 걸 다 그냥 내던져야 되는 일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좀 올바른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진정하게 공적 마인드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선거를 딱 해보니까 진짜 무서운 게 저 혼자의 일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일이고 친척 모두의 일인 거예요. 나는 이제 내어놓은 몸, 사회에 내어놓은 몸이고 공적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악플요? 네, 신경 쓰고 봐요 저도. 네, 저도 보고 오유도 보고 일베도 봐요. 네, 봅니다. 신경 많이 써요. 저는 저에 대한 그건 괜찮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건 조금 마음 아파요. 우리 가족들은 무슨 죄며 우리 친척들까지 무슨 죄며 참 그건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사실 클럽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에 이제 클럽도 홍대 클럽도 갔었고 이태원도 갔었고 진짜 노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안 되니까 조금 아쉽죠. 정치 딱 이거 들어와 보니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밖에 있을 때는 이곳이 완전 때려 죽일 곳이었어요. 완전 어떻게 저렇게 하지? 300명 국회의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뉴스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한 200 몇십 명 분들은 굉장히 우직하게 제자리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좀 됐으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굳이 어떤 직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밖에 있지만은 제가 외칠 수 있는 목소리 분명히 외치잖아요. 이런 영향력들을 계속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정치가요 완전 꽃이라고 생각해요. 꽃. 완전히 사회의 모든 그 중에 꽃이고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정치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이 움직이니까 그 영향력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큰 영향력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는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너무 솔직한가?